갭 투자자들이 뭐 돈을 들고 튀었다. 뉴스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작년부터 왜 아파트 갭 투자, 특히나 동탄에 아파트 내지는 저기 경남 창원이나 뭐 지방 도시들 왜 아파트 갭 투자가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서 갭 투자하셨던 그 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못 빼주는 현상이 이제 왕왕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어디냐? 이제 빌라 단지에서 저기 화곡동, 신월동 또는 목동 아니면 부천,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울 서부 쪽, 인천까지 포함됩니다. 빌라를 갭 투자를 많이들 했어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했습니다. 당연히 했어요.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갭 투자한 집에 들어간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주간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갭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그때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갭 투자는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논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전세값이 빠질 거다. 그 전세값에 대출이 많이 껴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임차인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갚기 시작하면 전세금을 줄여야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저기 강서구 쪽, 저기 화곡동이나 신월동 쪽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게 특징을 보면 이번에 그 특징 다 이게 신축 빌라입니다. 빌라를 분양을 하는 거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받으면서 전세를 끼고 갭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화곡동 같은 곳에 저기 전철역 주변이 있습니다. 화곡역 같은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 빌라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빌라도 아니고요. 도생 같은 거예요. 건물 한 동에 원룸으로 쭉 쪼개가지고요. 아니면 투룸 조그맣게 쪼개가지고요. 거의 한 15채씩 막 들어간 거. 보통 우리가 빌라 이러면은 그냥 방 2개, 3개 정도 해서 2개 라인, 1호, 2호. 이렇게 해서 한 4층, 그러니까 한 8가구나 한 10가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빌라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방을 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원룸 내지는 조그만 투룸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역세권 근처로 출퇴근이 편해야 되고 나가기 편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1평 요 정도? 그러면요. 보통 11평, 10평, 11평에 방 2개, 거실 하나 포함해서요. 그런 애들이요. 분양가가 보니까 막 2억이 넘어요. 2억 한 5, 6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분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양을 하느냐. 이제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전세를 끼워줘요. 분양하는 곳에서. 전세가 2억 한 2, 3천. 그러면 이제 빌라를 하나 분양받을 때 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한 2천 정도. 이렇게 2천에서 많으면 3천까지 이렇게 갭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전세를 끼고 분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를요, 그렇게 해서 한 동을 사는 양반들이 있어요. 한 동을 통째로 사. 그러면 한 10채 이상, 15채, 20채 됩니다. 그걸 갭을 한 채당 2천씩 끼고 산다. 그러면 15채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그래서 통상 2, 3억 들고 건물 한 동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동만 사도요, 벌써 건물 채수로 합치면 150채, 200채가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100채가 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원룸으로 10 몇 개씩 있는 거 한 10동 정도 사면요, 그냥 원룸 100채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당 갭 2천씩 넣어봐? 그럼 100채면 20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20억 내지는 많으면 4, 50억까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100채, 건물 한 10동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그걸 못 빼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이게 이제 신축 빌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물건의 이제 어떤 특징인데요. 이제 막 지었고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흔히 수업할 때, 실전팀 수업할 때 뭐 기준가 잡아요, 금매가 확인해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그 기준가 잡기가 애매한 물건이에요. 안 잡히는 물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시세는 2억인데 그거를 2억 한 8, 9천까지 올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비싸게 느껴지니까 전세도 2억 한 3, 4천까지 끌어올려요. 이 전세도 쉽게 말하면 원래는 2억 이하짜리 전세인데 그걸 한 5천 이상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신혼부부가 많아요. 당한 사람들 중에. 신혼부부야, 어떤 집에 살고 싶겠어요? 새 집. 예, 깨끗하고 깔끔한 새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근데 아파트는 얘들의 최소 2배야. 그렇다고 그냥 빌라를 보자니 한마디로 꽂았어. 그러니까 그런 데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한 새 집을 찾는 겁니다. 딱 그렇게 탁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 2억 3천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신혼부부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전세장 대출. 그럼 잘 나오죠? 이자 싸죠?
그러니까 대출이 최대한 땡기고 이자는 뭐 2% 이렇게 되니까 얼마 큰 부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실제 전세값보다 높게 올려서 전세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2, 3천밖에 안 돼 보여. 그러니까 가볍네 하고 덜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건데요. 그리고 또 주로 보시면 동네가 뭐 화곡동부터 해가지고 서쪽입니다. 서울 중심부라고 해야 되나? 뭐 강남권이나 종로권에는 또 이런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원래 비싼 동네야. 그 거품이 낄 여지가 덜해. 근데 이쪽은 거품을 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가보다 높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2년 지났어요.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또 4년 지났어요. 임차인들이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보니 그 집의 전세값이 알고 봤더니 2억 3, 4천이 아니라 이제 2억이네? 아니면 2억 8천이네 이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 돈만큼 빼줘야 됩니다. 5천만 원만큼. 그걸 못 빼줘. 근데 그런 집이, 자, 갭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한 100채에다 쳐봐요. 한 10동, 100채야. 돈 거의 비슷한 시기 샀잖아요. 임차인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 나가. 그 돈을 다 빼줘야 돼. 못 빼줘. 거기다 집가도 빠졌어, 이제 또 보니까. 이게 분양가 자체가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8, 9천 분양 받았어? 근데 막상 팔라고 보니까 2억 5천이래. 또는 뭐 2억이래. 안 팔려.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전세값도 못 빼주고. 자, 2, 3천씩 곱하기 100채 해볼까요? 한 2, 30억 날렸네. 이런 갭 투자. 그리고 이제 못 갚고 못 돌려주니까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니들이 가져가라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지도 망하고요. 임차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 1,000만원씩 올라가라. 근데 그게 안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 머니게임이죠? 이 머니게임에 휘말린 임차인들만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임차인들은 지금 이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에 딱 발목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뭐 다행할 수 없는데 그나마 다행은 뭐냐, 이 임차인들이 그나마 선순위 임차인들이라는 겁니다. 다 배우셨죠? 우리 경매 배웠으니까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선순위가 뭔 뜻인지. 이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도 있고요. 혹시나 집주인이 이 집을 돈을 안 빼줘서 경매 넘어가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다 물어주는 겁니다,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임차인 보증금은 일단은 안전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 입장에서. 입찰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만약에 화곡동에 빌라가 경매 나왔다고 치자고 이런 집이 나왔어요. 임차인이 1순위로 2억 3천이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 얘 기준가는 2억이야. 그럼 그 집을 내가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입찰을 못해요. 예. 그럼 이 물건은 계속 유찰. 아무도 입찰 안 할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낙찰받는 겁니까? 자, 누구죠? 낙찰받는 사람? 누가 받아야 돼요? 임차인이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입찰 못해, 그거. 말하자면 기준가 2억인 집을 2억 3천이라는 자기 전세금 2억 3천이라는 돈으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냥 비싸게 사는 거예요. 전세값에 사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구하실 때, 자, 특히나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신혼부부가 있다, 깨끗한 새 집 구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당연히 거품이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전세 빼고 나갈 때 실제로 돈 돌려받기 정말 힘듭니다. 집주인이 못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새 집 구하지 말고 한 10년 차 된 거겠다. 10년 차. 딱 2000한 4, 5년쯤 지은 빌라들이 있어요. 그거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가 깨끗하게 또 수리해서 살아. 그냥. 예. 아니면 경매 낙찰받아야죠. 그래서 깨끗한 새 집을 찾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아껴서 살자.